네, 지금 실제 보여드릴게요. 네, 싹 다 떨어집니다. 여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GP카케어입니다. 실내 클리닝 시공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두 번째 방문해주신 고객님의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처음 오셨을 땐 K8 차량을 가지고 오셨는데 겉으로 봐서는 깨끗해 보여서 와이프도 그냥 굳이 뭐 할 게 있냐. 근데 솔직히 내부 오염 상태가 영상각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엔 영상각이 제대로 나오는 차량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 스포티지 차량은 고객님의 아내분께서 운행하시는 차량이고, 중고 차량을 구매한 뒤 이미 실내 클리닝을 한번 받으셨지만 인천에도 샵이 많이 있을 텐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차를 막 유튜브랑 블로그 이런 거 보고 했는데, 그게 거기 차가 그 차에 담배를 폈던 중고차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재 갖다 하면 약재 갖다 막 해주니까 막 녹색물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보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막 해줬는데, 좀 지나니까 에어컨 냄새 다시 그대로 나고 차에서 담배 냄새 엄청 나더라고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냄새가 사라지지 않은 채로 그냥 운행을 하시다가 유튜브를 통해 저희 샵을 알게 되었고,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K8 차량 시공 후 두 번째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타 지역에서 시공을 맡기러 오시는 고객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지인들께 클리닝하러 구미까지 간다고 하면 가까운 곳에서 스팀 세차하면 되지, 또는 가까운 곳에서 클리닝하면 되지, 뭘 이런 걸로 그 먼 곳까지 가느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저 역시 상담해 드릴 때 계시는 곳이 너무 먼 곳이면 도대체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면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나 긴장이 되기도 하고, 멀리서 오시는데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담감도 생기고, 출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더 꼼꼼하게 작업하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상 야간 작업은 빼박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까운 곳에서 시공받으시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각 지역마다 워낙 숨은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홍보를 잘 하지 않아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우선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정말 못 찾겠다 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업체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업체다 보니 저한테 교육을 받고 저랑 같은 방식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있는 지역이거나, 그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야. 저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동종업계 카페나 기타 아름아름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껏 작업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는 지역이라면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런 업체가 많지 않아서 모든 지역을 다 연결해드리지 못합니다. 실내 클리닝, 저도 6년 전까지만 해도 약품 뿌리고 젖은 타월로 닦아내기만 하는 정도였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무식하고 어렵게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케미컬과 장비가 워낙 좋아져서 엄청나게 수월해진 것은 맞지만 차량마다 상황이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성의있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신 것처럼 천정오염이 있는 차량은 약품을 분사하고 닦는 과정에서 오염이 내장재 안쪽으로 침투하거나,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오염이 안 보이다가 내장재에 침투했던 오염이 몇 시간 뒤나 다음날 오염이 다시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작업할 때 제대로 작업하지 않으면 작업자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이나 며칠 뒤 크레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작업 후 건조 과정을 거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오염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 강한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약품으로 인한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차량도 그 전에 작업하신 분이 작업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강한 약품을 사용해서 자국이 생기고 레자 왁스 같은 것으로 덮어서 클리닝 당시에는 표가 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몇 번의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레자 왁스가 닦여 나가고 약품의 흔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썸네일은 뭐냐? 유튜브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도 심심풀이로 또는 새로운 정보가 없을까 하고 타 업체 영상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일반 오너분들은 그냥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처럼 지나치듯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 정비를 시작으로 판금 도장 10년, 디테일링, 자동차밥 20년 이상 먹은 저는 작업 공정이나 전후 차이를 하나하나 엄청 세밀하게 보는 편인데, 그런 제가 봐도 인정할 만큼 꼼꼼하게 작업을 잘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정말 가관도 아닌 업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외국은 유튜브 하는 디테일러들에겐 정말 부러울 정도로 복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모두가 차량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진 않겠지만, 영상에 나오는 차량들 오염 상태를 보면 냄새 제거는 둘째 문제고 작업 전 상태가 워낙 심해서 작업 후 달라진 모습들만 봐도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 영상에서 표현하기도 좋아서 솔직히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차량 직물 시트나 바닥에 음식물이 흘러서 오염이 심한 차량들이 많던데, 그 나라 기온이 높아서 금방 마른다고는 하지만 직접 가본 것이 아니라 모르겠고, 직물 시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약품을 사용하고 습식 스팀이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따라하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더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했다간 몇 개월 뒤 완전 건조되지 않은 스펀지가 삭아서 시트를 교환해드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바닥 카페트 역시 별도의 보양 작업도 하지 않고 약품이나 뜨거운 물 또는 습식 스팀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사이드 커버 틈새나 시트 고정 볼트 구멍, 송풍구 쪽, 그리고 매트 고정하는 후크 틈이나 배선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카페트 아래쪽 스펀지나 철판까지 작업 실수로 인한 2차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약품이나 물이 흘러 들어가든 말든 무대뽀로 작업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그렇게 작업하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인 고객님이 타 업체에서 다시 작업한다면 아마 그 전에 작업한 업체 마른 오징어 씹듯이 잘근잘근 씹을 것이고, 지역 커뮤니티에 저격하는 안 좋은 글 올라오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외국은 아마 그 정도로 지저분한 차를 운행했을 정도면 클리닝 후 냄새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크레임 걸릴 일이 없어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오너분들은 외국 영상에 나올 정도로 지저분하게 타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차량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클리닝을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냄새에 민감해서 보이는 오염은 크게 없어도 냄새 때문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작업자 입장에서는 작업도 쉽지 않고, 영상을 찍어봐야 영상 각이 나오질 않아서 유튜브에 올려봤자 보이는 게 없으니 별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외국 디테일러들은 합창단이나 도로 청소하시는 분, 우리나라 디테일러들은 솔로 가수나 건물 내부 청소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합창단은 단체로 노래를 하면 이미 스케일도 커 보이고, 노래 중간에 한두 명이 실수를 해도 전문가들은 금방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혼자 무대에 올라가는 솔로 가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다가 한순간이라도 삑사리가 나거나 가사를 까먹는 실수를 하면 막귀를 가진 일반인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도로나 건물 외부는 큰 쓰레기들만 정리가 되어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바닥에 있는 작은 먼지나 이물질까지 크레임을 걸진 않지만, 건물 실내 또는 백화점 같은 곳의 실내는 큰 쓰레기들은 많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쓸고 닦아도 아주 작은 쓰레기 한 개나 유리 얼룩 등으로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테일러가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디테일러라고 해서, 그리고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유튜브를 한다고 다 작업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디테일링 유튜버 채널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프랜차이저 본사라고 하는 업체가 직원도 있는데 시트는 탈착을 하면서 부품 특성상 앞뒤로 뻥 뚫려서 약품이나 스팀을 사용하면 카페트 아래쪽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레이 또는 카니발 같은 차량에
볼트 몇 개만 풀면 되는 레일도 탈거하지 않고 바닥 클리닝을 하거나, 카니발 사이어 시트는 아예 탈착하지도 않고 작업하는 업체가 있질 않나. 시상이 호락호락이요? 물론 그 업체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굳이 탈착하지 않아도 클리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며, 또 어떤 업체는 에바 클리닝에서 냄새의 주범인 에바포레이터 세척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무상이든 유상이든 확장된 작업을 하려면 오히려 냄새와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에어컨 필터 주변을 세척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은 건너뛰고 크게 관련이 없는 카울 클리닝이나 홍보 또는 영업하는 업체, 위 두 업체 모두 어떻게든 눈에 잘 띄는 액션이 큰 작업으로 한 푼이라도 더 빼먹어 보겠다는 수작만 하고,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액션이 크지 않아서 별로 보여드릴 것이 없다 보니 비용을 받기 애매한 작업은 하지 않는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이 수익을 생각하고 작업하는 것이 맞고, 작업량에 비해 적은 인건비를 받는 것도 미련한 행동이지만, 하루살이도 아니고 너무 눈앞에 보이는 돈만 쫓아서 고객을 기만하며 동종업계 물 흐리고 이미지 다 망치는 장사꾼들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 나서 손님 줄어들고 사무실에 앉아서 게임만 하다가 퇴근하기 전에 하루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층 교육대 다시 세가 쌓다 잡아 쳐넣어야 나라가 산다.